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100만 불짜리 습관 같이 볼게요. 92쪽 100만 장자의 사고와 행동 습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주는 습관은 다른 모든 습관과 마찬가지로 반복과 연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첫 번째 사고 습관은 경제적 독립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혹은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골몰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식으로 돈벌이, 투자, 보험, 소비 같은 전체적인 경제 활동을 조직하고 재조직해 왔다. 부를 쌓는 길, 빚을 지는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의 축적과 저축, 경제적 독립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친구로부터 혹은 신용카드로 빌릴 수 있는 돈, 심지어 자신의 손안에 있는 잔돈마저 어떻게 쓸지를 궁리한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갈림길을 만난다. 한 길은 벌어서 저축하고 부를 쌓는 길이고, 다른 길은 벌어서 쓰고 빚을 지는 길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진 성인으로서 갈 길을 결정해야 한다. 부를 쌓을 것인지 아니면 빚을 질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라. 사실 진정한 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인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1년에 자신의 돈을 8에서 10% 불리는 방식으로 경제 생활을 조직한다. 그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으며 단시간에 부자가 되는 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을성 있고 일관되며 긴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수년간 돈을 저축하고 부를 쌓도록 자신을 훈련시킨다. 그들은 투기나 모험을 하지 않으며 돈을 빨리 그리고 쉽게 버는 지름길을 기대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이런 사고 습관의 결과로 그들의 돈은 매년 불어난다. 결국 그들은 100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 100만 장자가 된다. 100만 장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100만 달러의 부를 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지요. 나의 부의 크기는 간장 종지만 한데 위에서 아무리 큰 부가 쏟아져 들어온다 해도 그게 다 바깥으로 흘러 나가버립니다. 예를 들면 20억, 한 100억 이렇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그 돈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고 돈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성과 성격 그리고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달러, 300만 달러도 벌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100만 달러를 다 써버렸다고 해도 당신은 한 번 100만 장자의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다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한 번 자질을 갖추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00만 장자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고 해요. 절약입니다. 이런 부자들은 1페니, 1달러를 쓰는데도 조심스럽다. 그들은 재산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나누어 놓는다. 중고품을 쓸 수 있는데 새 제품을 사는 일은 절대로 없다. 렌트를 할 수 있으면 리스를 하지 않는다. 빌릴 수 있으면 렌트나 리스도 하지 않는다.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10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돈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10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부자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닥에 10원이 떨어져 있으면 죽지 않거든요. 돈을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의 공통습관, 저축하라. 당신이 저축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저축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열쇠는 나머지 인생을 위해서 총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나머지 90%로 생활하도록 훈련하면 곧 삶의 수준을 조정해 적은 돈으로도 안락함을 느낍니다. 월급이 들어와서 다 써버리고 다 쓸 거 쓰고 나서 저축을 하려고 보면 사실 돈이 없어요. 보너스가 있는 달에도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지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매달 저축할 돈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저축을 먼저 떼어놓고 그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마다 총 수입에서 10%를 저축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수입의 1%를 저축하고 나머지 99%로 생활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달에 2,000달러를 번다면 한 달에 20달러, 하루에 67센트를 저금하기로 오늘 마음 먹어라. 그러면 나머지 1,980달러로 생활할 수 있다. 은행을 찾아가 당신의 재정적 독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만드세요. 돈은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곧 입금은 하되 인출은 하지 말라. 계좌에 한 번 돈을 넣으면 어떤 이유로도 꺼냈을 수 없다. 이 계좌는 당신이 가능한 한 빨리 재정적 독립을 이루도록 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다. 일단 수입의 99%로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면 저축하는 비율을 총 수입의 2%로 늘려라.
1년 안에 당신은 총 수입의 10%를 떼고 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총 수입에서 15%, 다음에는 20% 저축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의 재정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경제 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하라. 수입과 저축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적인 지출이 점점 줄어든다. 부채가 줄어들고 새롭게 빚을 지는 일이 없어진다. 돈 쓸 일을 미루거나 취소하게 된다. 당신의 재정적 요새 계좌는 매달 월급의 일부분을 저축하는 습관 때문에 점점 불어난다. 1년 안에 수백 달러의 여윳돈이 생긴다. 몇 년이 지나면 수천 달러를 모을 수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수십만 달러가 생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 소득, 보너스 달이 있죠. 이럴 때는 그 보너스가 생기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라. 계좌를 점점 살찌게 하라. 무언가를 팔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돈을 다 써버리지 말고 당신의 재정적 요새 계좌에 입금하라. 인력의 법칙이 작동한다. 아주 특별한 발견이 하나 있다. 저축을 하는 습관을 익히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이 긍정적인 기분 덕분에 돈이 힘의 형태를 띠면서 당신의 삶, 당신의 계좌 속으로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 오래 까먹고 있었던 빚을 갚는다든지 추가적으로 돈을 덤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오랫동안 지녀왔지만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을 팔아서 돈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내 계좌는 점점 더 긍정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저축을 즐겨라. 사람은 급여의 일부를 저축하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 그러나 어릴 적에는 돈을 사탕과 장난감 혹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 결과 우리는 저축을 하나의 벌로 느낀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탕이나 장난감이나 신나는 일을 빼앗아가는 무언가로 생각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고통이나 희생으로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의 상실로 여긴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돈을 벌자마자 써버리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된다. 특히 10대 후반이나 20대들은 돈을 외출해서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긴다. 이것이 주중이나 아니면 월말, 월급날에 레스토랑에 손님이 가득한 이유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소비는 행복으로, 저축은 고통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사람의 기본 심성은 고통보다 즐거움, 불편함보다 편안함, 불만족보다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를 즐거움으로, 저축을 불행으로 여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을 뒤집을 필요가 있지요. 습관의 올가미. 당신이 할 일은 이 습관의 올가미를 푸는 것이다. 몇 가지 태도를 바꿔 새로운 태도를 익히는 것이다. 저축과 부의 축적을 기쁨으로, 소비와 낭비를 고통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재정적 요새 계좌에 불어나는 돈을 보면서 만족과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수록 소비를 줄이고 더 많이 저축하고 계좌를 살찌우고 싶어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월말의 모습이 바뀐다. 카드 대금과 부채를 걱정하는 대신에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쌓인 임금 내역을 살피게 된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저축과 투자, 부의 축적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습관을 익힌 사람들이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 정말 부자인 사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중고차를 타고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한 옷을 입고 보통 시계를 차면서 돈 쓰는 일에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들이다. 스탠리 랭코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정말 부자인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당신이 할 일은 돈을 많이 쓰지만 은행 계좌가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진짜 부자는 빨리 대신 천천히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부자가 되는 습관 첫 번째 규칙은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 두 번째 법칙은 소비의 유혹을 느낄 때 첫 번째 원칙을 되새기는 것이다. 쐐기 이론의 실천. 쐐기 이론은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어 준다. 소비는 수입을 따라간다. 는 말이 있습니다. 수입이 점차 늘어나면 지출도 수입에 걸맞게 늘어난다는 뜻이죠. 돈을 얼마를 벌든 당신은 번 돈을 다 써버릴 때까지 혹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당신은 언제나 번 돈을 다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 소비는 수입을 따라간다는 파킨슨 법칙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재정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미래소득 증가분의 절반을 저축하라.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축이 좋다고 머리로 동의하더라도 생활 수준의 실질적인 저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쐐기 이론의 방법론은 다르다. 현재 생활 수준을 낮추는 대신 오늘 이후 월급 증가분의 50%를 저축하는 것이다. 월급 증가분은 아직 당신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현재의 생활 수준을 낮춰 저축을 하는 것보다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당신은 1년에 수입을 5%나 10% 많으면 25% 늘릴 수 있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미래 수입 증가분의 50%를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당신은 여전히 원하는 일에 나머지 50%를 쓸 수 있지만 아직 받지 않은 돈의 절반은 저축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많은 돈을 모을수록 더 많은 돈이 당신 수중으로 들어온다.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수입 증가분의 50%를 저축하면 꽤 많은 돈이 모인다. 더 많은 돈을 모을수록 더 많은 돈이 당신 수중으로 들어온다. 미래의 삶을 위해 오늘 이후 수입 증가분의 50%를 저축하는 습관을 훈련함으로써 빚을 갚고 재정적 요새를 구축해 결국은 재정적 자립을 이루게 된다. 소비의 증가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부자의 습관을 따라하라.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불어난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재정적 조언을 구하는 습관이다. 또 성공적인 투자 경력이 있는 조언자를 찾아라. 투자하기 전에는 조사하는 습관을 익혀라. 투자 자금을 버는 데 걸린 시간만큼 투자에 관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쓰라. 서둘러 내린 재정적 결정은 언제나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오늘 믿지 말라. 그 다음에 좋은 습관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해서 적절한 보험을 드는 습관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습관을 익혀라.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비하고 보험을 들고 스스로를 보호하라. 절대 오늘 믿지 말라. 보험 가입은 재정적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 중에 하나다. 네, 잘 살펴보고 따져보아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겠죠. 협상을 잘 하라. 부자의 중요한 습관이 또 하나 있다. 지출을 하기 전에 지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격, 재정적 결정에 따르는 비용에 관한 정보 수집도 포함된다. 힘은 언제나 가장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의 편이다. 팔 때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고 살 때는 가장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상 습관을 익혀라. 협상을 잘하면 모든 거래에서 10% 혹은 20%를 절약하거나 더 벌 수 있다. 이 돈을 당신의 재정적 요새 계좌를 키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팔 때는 보다 비싼 가격을, 살 때는 보다 싼 가격을 요구하는 습관을 익혀라. 보다 싼 이자를 요구하라. 팔 때는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하고 살 때는 후불을 요구하라. 계속 반복해 부탁하라. 상냥하게 요구하라. 예의를 갖춰 부탁하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청하라. 확신을 갖고 부탁하라. 요구하는 것을 겁내지 말라. 얻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원하는 바를 요구하라. 부자는 느린 복. 대부분의 큰 부자는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벼락부자는 없다. 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말한 복리의 법칙을 따른다. 부자가 된 사람의 99%는 오랜 세월을 통해 복리 이자의 증가로 천천히 부를 쌓아 올렸다. 행복한 사람, 100만 달러짜리 습관을 익혀서 재정적 자립을 이루는 일은 그 자체로 대단한 목표지요. 그러나 재정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용기와 인격을 갖추고 사려 깊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랜 세월을 걸쳐 재정적으로 성공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자신과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 행복이 가장 가치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네, 백만장자의 부자 습관을 살펴보았지요. 자, 오늘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라. 재정적 요새의 계좌에 불어나는 돈을 보면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부자의 습관을 따라해서 우리도 성공한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